모공은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많거든요. 치료 안 된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처럼 섬세한 스타일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. 피디님, 이 사진 멋지지 않아요? 네, 멋있는데요? 이거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. 어때요? 진짜 사람인 것 같은데요? 사진 찍은 것 같죠? 네. 이거 만든 거예요. 네? 하이퍼 리얼리즘 작품이에요. 이게 어떻게...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피부과 의사만큼 피부를 많이 관찰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, 눈이 잘 생기는 어떤 주름 위치라던가, 그 다음에 코라든지 이제 나비존의 모공, 그리고 딱 나이 드신 분의 팔에 있는 일광 흑자,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했거든요.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시된 적이 있어가지고 BTS의 V씨도 가서 이렇게 재밌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 모공과 주름 이런 것 때문에 하이퍼 리얼리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럼 그런 걸 다 없애면은 오히려 인형처럼 보여지는 건가요? 대부분 사람들이 적당한 정도의 모공이더라도 자기 모공 되게 이제 싫어하고 그러는데,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. 우리나라 여자분들 256명을 대상으로 10년 전쯤에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자신의 모공이 크냐 질문에 88%가 자기 모공 크다고 한 거예요. 실제로도 이제 병원에 모공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 진짜 많고, 이 모공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봐서 이제 너무 치료에 필요성 없는 분들은 이제 치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, 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메이크업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모공인가요? 그렇죠. 제가 모공에 관해서 작년에 우리나라 일본 피부과 의사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정리됐던 내용들을 이제 쉽게 요약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모공이라는 건 이 털구멍이에요. 털이 있는 이 구멍을 모공이라고 하는데, 이 모공이 커지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피지샘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이 많으면 모공이 당연히 커지겠죠. 그리고 이 모공을 싸고 있는 위에 각질세포가 두껍게 있으면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모공에 있는 털이 도드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요. 가시털 정체증이라는 질환인데, 코에 블랙헤드인 줄 알고 오셨는데 검은색 털이 박혀있는 가시털 정체증인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이 모공을 싸고 있는 주변의 진피 탄력도, 이게 이렇게 딱 잘 잡아주면은 사실 작아 보이겠죠.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힘이 빠지면은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 4가지가 주된 원인이고,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맞게 해야지 모공에 대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피지 분비가 거의 한 70~80% 원인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겠고요. 오히려 탄력이 떨어지면서 막 새로운 모공이 생기고 모양이 벗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각각의 사람마다 그 원인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, 그 비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달라지고, 피부가 민감한 타입이냐 아니면은 아주 강철 같은 타입이냐, 거기에 따라서도 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. 그러면은 모공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특히 제가 많이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시술은 그 바늘 들어가는 포텐자 시술하고 콜라겐 부스터를 병합하는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,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커버할 수 있어요. 니들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피지샘을 또 약간 파괴시키기 때문에 기름샘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고, 각질마개를 약간 그 줄여준 역할도 있거든요. 포텐자 펌핑 팁은 포텐자가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이제 주베룩이나 이런 다른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줄 수 있는 역할까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원인을 커버할 수 있는. 그럼 다른 병원에서도 포텐자랑 주베룩을 이용해서 하나요? 가장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건 사실 프락셀 시술이에요. 근데 사실 프락셀 시술만 해가지고는 피지 분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을 다 커버할 수 없다 보니까, 모공은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많거든요. 이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화장품 교정, 많은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프락셀 시술하고 모공 치료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, 모공은 치료 안 된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처럼 섬세한 스타일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. 모공을 혹시 집에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이것도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. 첫 번째, 단 음식을 적게 먹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시리얼이나라든지 탄산음료, 주스 같은 걸 많이 마시면 이제 IGF-1이라고 호르몬이 나오는데, 그게 또 기름샘을 크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딸기 뷔페 같은 데 갔다 오잖아요. 요즘 딸기 유행이잖아. 딸기 뷔페 갔다 오잖아요. 그리고 여드름하고 이제 모공 커져가지고 폭발해서 오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. 그 원인이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과도 맞네요? 정확히 맞아요. 근데 그거를 대부분 이제 모공은 약간 흉터라고 생각해서 흉터 치료만 하다가 이제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, 여드름 치료랑 모공 치료랑 되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. 네네네.
두 번째로 약간 레티놀이 살짝 들어간 이제 화장품을 쓰거나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각질이 좀 제거돼서 좀 맨질맨질해 보일 수가 있는데, 혹시라도 조금 민감 피부이거나 그런 분들이 막 필링을 좀 무리하게 하거나 레티놀 있는 화장품 많이 쓰면은 더 피부 장벽이 깨지면서 밸런스 깨지고 피부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홈케어 방법도 혼자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피부 타입에 맞춰서 피부과 선생님이 안내하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, 털을 제거하는 거는 사실은 혼자서 막 왁싱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, 그러면 오히려 또 장벽이 깨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가시털 정체층이 있는 분들은 제모 레이저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조금 홈케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, 네 번째로 탄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디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? 집에서 탄력을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혼자서? 괄사 마사지. 그걸 진짜 많이 말씀하셔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, 네, 사실은. 그래요? 네. 그래서 뭔가 뭐 다이아몬드 리프팅 뭐 약간 배우들이 광고하시는 거 막 하시잖아요. 그렇게 하다 이제 여드름 진짜 많이 나거든요. 요즘 괄사 마사지하고 여드름 나는 거 진짜 많아요. 네. 이 마찰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면포성 여드름 같은 게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. 사실 예상치 못하셨을 텐데 다이선 차단이에요.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콜라겐 많이 먹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먹는 콜라겐은 사실 피부에 가기 어려워요. 그래서 피부과 의사 중에서 먹는 콜라겐 먹는 사람은 사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요. 결국에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, 먹는 콜라겐 살 돈으로 양산을 사자. 네. 자외선이 우리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1번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사실 내가 비슷한 연령대보다 덜 늙을 수 있다. 그 사진 있잖아요. 엄청 오래 운전하신 분. 그렇죠. 이쪽만, 한쪽만. 한쪽은. 맞아요. 정확한 그 사진 꼭 넣어주세요. 네. 네네네. 결국 모공의 원인은 피지, 각질, 털, 탄력, 이 네 가지 원인이 있고, 사람마다 이 원인의 각각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.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작은 모공을 위해서 화이팅!